NXP 반도체 코리아에서 오토모티브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쪽 제품 플랫폼을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S32 시리즈로 해서 오토모티브 프로세싱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이제 론칭을 함에 따라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컨셉과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오토모티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 본다면 저희 그래서 큰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크게 볼 때 첫 번째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이제 자동차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동차에서 보내면서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했던 그런 모든 저희 액티비티들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고객들과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전화, 모바일도 하고 싶고, 이러한 여러 개의 외부와 연동해서 하고 싶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모바일 센서와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바일 센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먼 상태에서 이 자동차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져다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주변 환경, 교통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 위험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원하는 곳에 빨리 가고 위험한 요소들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과 이런 통신을 하고 주변의 인프라스트럭처랑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또 갖고자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자체에서 주변과 연결되는, 예전에는 자동차가 독립된 공간으로서 혼자 존재했다고 친다면은 지금은 이제 외부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측면에 있어서의 흐름은 아시겠지만은 이 자동차에서 실제적으로 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자의 실수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종 자동차의 그 드라이버 어시스트 장치들로서 이제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이 계속 붙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더 앞서 나가서 자동차에게 운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자. 즉, 이게 많이 나오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1, 2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와 솔루션들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차의 큰 흐름의 한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큰 흐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냐, 악영향을 주냐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의 효율을 높이고 그 공해물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전자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크게 이게 세 개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를 하나 정리해서 본다면은 이때 Safe and Secure Mobility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는 외부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정보와 모든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이동수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게 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큰 흐름의 요구사항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 반도체 회사의 입장에서도
큰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자화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큰 흐름들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맞게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런 오퍼튜니티를 잘 이용을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야 되지만 이 자동차 자체는 사람의 생명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측면에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볼 때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하드웨어 오리엔티드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 기능들이 구축되는 것은 공통된 하드웨어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가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휴대폰에 있어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양 위에 또 우리가 컴퓨터 많이 매일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양보다 2배 이상 많은 소프트웨어가 한 차량, 하이엔드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을 뭐 코드 라인으로 표현을 한다면 1억 라인의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꼭 비용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더욱더 요구가 많아질 거고 2025년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죠. 그 정도에 가면은 현재에 있어야 소프트웨어 코드 라인의 6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지는 관심을 가져가게 되는 게 그 소프트웨어들을 효율적으로 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거를 다른 곳에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은 자동차가 그냥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움직이는데 주력을 했다면은 이제 그거를 얼마나 정밀 제어해서 공해물질을 적게 하느냐, 그래서 전자 제어 시스템이 엔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더불어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을 자동으로 바꾸고 싶어서 거기 또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게 되고 또 브레이킹 시스템, 안전 시스템으로서 또 전자 ABS 같은 작품이 들어가게 되고 스티어링도 미합 시스템에서 모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보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고 또 차에 있어서 예전에는 없었던 뭐 단순히 도어문을 열고 창문을 오르내리고 하는 거에서 더해서 뭐 천정을 열고 하는 그런 시스템 또 이러한 라이팅 시스템 자체도 여러 가지 그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서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라이팅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전자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가되다 보니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좋은 정보들을 가공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요구사항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따라서 차 안에 네트워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서로 정보를 쉐어링해서 이제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정밀하고 좋은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점점 되다 보니 또 문제는 그거가 개발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필드에 돌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비소나 아니면 그 리콜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게 오늘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 모듈들이 늘어나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이는 거 그게
전자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거를 자동차를 좀 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도메인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디 관련된 창문 열고 문 열고 뾱뾱이로 키고 하는 그런 바디 도메인, 또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에이다스 도메인, 또 파워트레인, 즉 차가 움직이는 데 관련된 파워트레인 도메인, 또 엔터테인먼트 도메인, 이런 식으로 도메인으로 묶어서 그 하나의 헤드를 두고 팔다리를 거기다가 넣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도메인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도메인에 있어서의 정보를 중앙의 게이트웨이가 정보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게이트웨이가 중앙에 있고, 또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위에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가 위에 또 그 게이트웨이 위에 장착이 돼서 자율주행차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하이라키 구조로 이제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상위 구조에서 하위 구조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관리를 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또 이 자동차 산업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메가 트렌드, 그것들을 다 세이프하고 시큐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소비자의 패턴을 만족을 시키면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세이프티, 시큐리티 펑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이 퍼포먼스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메이커에서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빨리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시장에 론치를 시켜야 될 텐데,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을까? 소프트웨어를 다시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재활용을 해갖고선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되나? 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동차 OEM이나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이 개발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금 개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어야 시스템의 퍼포먼스의 10배 이상 하는 퍼포먼스 하드웨어를 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에 필요하고요. 또한 이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원한다면 90%까지 재활용을 하고, 또 다른 도메인으로 리유즈할 때는 40% 이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있어서 세이프티, 시큐리티, OTA, 오버 더 에어라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개발 환경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OTA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 멀리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걸 O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생소하시진 않겠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동영상으로 컨셉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또는 버그를 픽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의 서버를 통해서 이 암호화된 정보를 차량으로 보냅니다. 차량에 있는 텔레메틱스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중앙에 있는 게이트웨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앙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이 정보가 해킹돼서 들어오는 정보인지 진짜
OEM에서 보내는 정보인지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하위에 있는 전자제어 장치들한테 뿌릴 준비를 하는 OTA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필요로 OEM에서 보낸 리얼 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하위에 있는 도메인들에 있는 컨트롤러들에 직접 보내서 그 소프트웨어들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버그를 픽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운전자가 실제로 모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자동차가 쉬는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른 데 업데이트를 하러 갈 필요나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OTA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핫하게 요구되어지는 펑션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구현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저희가 이제 NXP에서 S32 오토모티브 프로세싱 플랫폼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오면 확장성을 가져오면서 아우를 수 있고 그러한 그 오토모티브에서 여태까지 필요로 했던 그러한 안정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프로세서 플랫폼 안에 커먼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들을 공급해 드림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시는 퍼포먼스, 소프트웨어 리유스, 세이프티, 시큐어, OTA 이런 기능들을 모두 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새로운 개발 환경에 맞는 제품군을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면은 커넥티비티, 실제적으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텔레메시스에서 받고 그걸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이 두 커넥티비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AS 시스템, 드라이버를 보조할 수 있는 레이더, 비전, 또한 우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모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프로세싱 파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파워트레인이나 브레이킹이나 파워 스티어링이나 전통적인 전자제어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다음에 저사양인 바디, 그 문 열고 닫고 에어컨을 조절하고 있는 저사양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싱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다 구축하는데 저희 S32 프로세싱 플랫폼이 다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시큐어, 시큐리티, 세이프티, 안전, OTA 모두를 아우르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저희 S32 프로세싱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리유즈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펑션들을 구현하시면서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세서들의 플랫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하이 버전에 대한 프로세싱부터 이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까지 로드맵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 전체적인 하이에서 상위 버전의 로드맵에서 사용하는 중앙에 있는 메모리, 그다음에 페리페럴,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그 부팅, 디버그, 세이프티 엔진, 그다음에 시큐리티 엔진 이 모든 부분은 커먼 하드웨어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프로세서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분을 엑셀러레이터 부분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반 바디 제품에 있어서는 뭐 제너럴 퍼포스 아일랜드에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약간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뭐 레이더를 하시게 되면 레이더의 FFT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악셀레이터 부분만 추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뭐 비전을 하게 되면 비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셀레이터만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게이트웨이를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에 그 라우팅을 할 수 있는 통신을 액셀레이션 시켜주는 그 액셀레이터, 통신 액셀레이터, 커뮤니케이션 액셀레이터만 그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먼 아키텍처를 모두 가져가면서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아일랜드, 즉 액셀레이터들을 추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이더를 개발을 했다, 업체에서 레이더를 개발하게 됐다 치면은 이미 이쪽 커먼 아키텍처에 대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가져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실 때 그 개발했던 환경과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필요로 하는 아일랜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하셔서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커먼한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비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이 커먼 아키텍처에 대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각각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공급해드리고 소프트웨어 디벨롭 키트를 공급해드려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3이 프로세싱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필드에서 유저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와 연동되는 안전한 그 시큐리티가 보장된 외부와 연동되는 것과 또한 주행 자동차가 그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들을 보다 빨리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유저가 불편하게 오토샵에 가서 일일이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에디셔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버그가 픽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는 저희 쪽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저희 S32 오토모티브 프로세싱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 어플리케이션을 아우를 수 있는 월드 퍼스트 풀리 스케일러블 컴퓨팅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OEM 개발 업체들이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뀐 패러다임을 맞춰서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60년 전통의 저희 오토모티브 반도체만을 개발한 저희 NXP에서 저희 그 오토모티브 그레이드의 품질과 기술을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커먼 하드웨어와 커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선 세이프티, 시큐리티, OTA 관련된 부분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S32X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레이더 플랫폼이면은 S32R, 비전 플랫폼 S32V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리즈가 S32 프로세싱 플랫폼이 기존에 보시던 프로세서들에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그 퍼포먼스의 10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저희가 커먼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90% 이상을 간단한 바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다 재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세이프티에 있어서는 ACL-D를 만족을 시키는데 여지까지 MCU 코어에 있어서 ACL-D 만족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프로세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코어에서 ACL-D를 만족하시는 것은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저희 제품 부분에서는 프로세서 AP에서도 ACL-D를 만족을 시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엔진,
그 업계 필드 최상위의 시큐리티 엔진을 제공해 드리고요. OTA 펑션을 구현하시는데 편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을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다시 롤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레퍼런스들을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코어는 암코어사의 그 코어텍스 M 코어, R 코어, A 코어, 어플리케이션 코어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코어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인스트럭션을 커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퍼포먼스부터 하이 퍼포먼스까지 필요한 곳에 코어들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코드를 개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환경입니다. 이상입니다.